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템 15,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캡슐화의 장점, 접근 제한자, 클래스 설계 원칙, 마지막으로 정리, 이 4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화의 장점입니다. 캡슐화는 클래스 내부의 구현을 숨기고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노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부품이 있습니다. 타이어, 엔진, 조명,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부품을 제작하는 데 기간이 각각 상이에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3개월, 엔진은 12개월, 조명은 5개월. 이렇게 상이한데 만약에 이 세 가지의 부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엔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조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은 이런 식으로 3개월, 12개월, 5개월, 토탈 20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의 부품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기다릴 필요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3개월, 12개월, 5개월 중에 가장 긴 12개월,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이 됩니다. 이것이 캡슐화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즉, 정렬로 개발 가능하여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캡슐의 장점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그 세 가지의 부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부품을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리 비용이 타이어 30만 원, 엔진 150만 원, 조명 20만 원, 토탈 2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부품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세 가지 부품이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고장이 났을 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수리 비용도 이렇게 고장이 난 타이어만 3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이 캐슈라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즉, 시스템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빙판길이 있어요. 빙판길이 있는데, 어, 이 빙판길을 자동차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타이어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어의 패턴을 스파이크라는 그런 부품을 통해서 패턴을 교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모양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 미끄러운 빙판길을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타이어의 패턴만 변경을 했는데 이 주변 환경에 최적화가 된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이것이 캡슐화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즉, 성능 최적화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캡슐의 장점은 저희가 그 타이어, 엔진, 조명을 자동차에만 쓰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소방차 같은 아니면 트럭 같은 좀 큰 장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캡슐화의 네 번째 장점입니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캡슐화의 다섯 번째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품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제작이랑 테스트하는 과정을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할 때 각각의 부품을 다 만들고 조립을 하고 끝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품을 하나씩 만들고 각각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작의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제작을 다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또 그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각자 부품을 또 테스트하는데 기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작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작의 난이도가 크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캡슐화의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즉 제작 난이도를 낮춰준다입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 만약에 각 컴포넌트 그러니까 부품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컴포넌트를 병렬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다른 컴포넌트로 교체를 할 때 그런 비용이나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능 최적화에 도움을 준다. 컴포넌트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컴포넌트만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각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입니다. 디버깅을 이게 잘못됐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발표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 다섯 번째는 시스템 제작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인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테스트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른 컴포넌트들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작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캡슐화의 장점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접근 제한자입니다.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 메서드, 변수의 접근 범위를 제어해서 외부에서의 접근 가능 여부를 지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예시가 조금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예시는 좀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접근 제한자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private, package private, protected, public.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 즉 같은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어, 같은 패키지, 자지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좁은 접근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패키지 프라이빗은 디폴트 접근 제한자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 그리고 해당 멤버가 선언된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텍티드인데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 그리고 그 해당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퍼블릭은 그 뜻 그대로 공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별다른 접근 제한 범위가 없이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 자지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까지 모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클래스 설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앞전에 캡슐화의 장점,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클래스 설계 원칙 때문인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설계 원칙은 모든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성을 가능한 좁혀서 설계한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성을 좁힐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 레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패키지 외부에서 쓸 이유가 없다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자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내부 구현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외부에 공개가 되는 API이기 때문에 파이 호환을 위해 영원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와 우측에는 퍼블릭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이 calculate total이라는 메서드가 접근 제한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당 메서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반면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어 API라는 클래스에 calculate price가 있는데 이게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서드를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메서드를, 그러니까 즉 API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calculate price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변경이 된 메서드를 따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calculate price with discount 이것처럼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클래스의 공개 API를 세심히 설계한 후에
그 외에 모든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프라이빗을 패키지 프라이빗까지 풀어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풀어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컴포넌트 분해, 그러니까 클래스 분리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이렇게 페이먼트 프로세서 안에 카드를 검증하는 밸리데이트 카드라는 메서드가 프라이빗 키워드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밸리데이트 카드가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우측에 있는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 조금 더 책임 분리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음, 잠시만요. 아, 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한다. 필드가 가변 객체를 참조하거나 파이널이 아닌 인스턴스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한다면 그 필드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불변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레드 안정성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측에 보시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 퍼블릭으로 멤버들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네임과 밸런스 이렇게 두 가지 멤버가 있는데 근데 근데 이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한번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네임이라는 멤버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이름을 수달로 하고 밸런스를 만원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윌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이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밸런스에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만약에 밸런스가 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밸런스를 3,000원 차감을 해보겠습니다. 차감을 하고 차감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각 스레드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한 결과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가 기대한 거는 사실상 7,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레드 1이 3,000원을 차감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만 원이 이제 7,000원이 되고 스레드 2는 이제 7,000원이 밸런스가 7,000원이 됐기 때문에 3,000원을 차감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7,000원이 아니라 만 원이 되게 됩니다. 즉, 스레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그 처음에 네임을 제가 수달로 선언을 해놨는데 퍼블릭으로 그 네임 자체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윌슨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올바른 코드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네임에는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와 파이널 불변 키워드를 붙여서 불변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볼라틸 키워드를 붙여서 스레드 안정성을 보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를 사용하는 메서드들은 이렇게 싱크로 노이즈 키워드를 통해서 동기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어카운트에 있는 멤버들을 다시 다른 클래스에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름은 수달, 밸런스는 만원, 만원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인스턴스를 각각 두 개의 스레드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밸런스가 만원 이상일 때 3,000원을 차감하는 건데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 이제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스레드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를 기다리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발생한 그 스레드에서 발생한 그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네임이라는 필드도, 이 멤버도 그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와 파이널 키워드를 붙였기 때문에 불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스레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불변 또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좀 사소한 건데, 아까 볼라틸 키워드와 싱크로노이즈드 키워드를 좀 복잡하게 썼는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볼라틸 키워드를 안 쓰고 인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토믹 인티저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시성과 가시성 두 가지 모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볼라틸과 노이즈드 키워드를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퍼블릭 스테이틱 파이널 배열 필드를 두거나 이 필드를 반환하는 접근자 메서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필드나 접근자를 제공한다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배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배열을 복사를 해서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모두 얕은 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띵이라는 객체가 불변이 아니라면 이 원본 배열의 요소인 띵 객체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꾼다면 일단은 띵이라는 클래스에 복사 생성자를 두고, 그리고 그 띵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이 배열을 외부에 노출시킬 때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배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도 완전히 새로운 객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고 거기서 변경이 되더라도 원본 배열인 이 프라이빗 밸류즈 배열에는 영향을 안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탑 레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패키지 외부에서 쓸 이유가 없다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자. 두 번째, 클래스의 공개 API를 세심히 설계한 후, 그 외에 모든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자. 세 번째,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퍼블릭 스테이틱 파이널 배열 필드를 두거나 이 필드를 반환하는 접근자 메서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캡슐화의 장점, 접근 제한자, 이제 클래스 설계 원칙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캡슐화를 위해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여 모든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성을 최소화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대한 작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노출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